안녕하세요. 중개법인 박빌딩의 신성식 이사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고려대역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고려대와 또 동북선 경전철이 공사 중인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고려대역 인근에 1차 역세권 250m 안에서 진행되는 역세권 시프트 추진구역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을 제가 임장도 해드리고 또 구역의 정비사업 여건이라든지 또 정비사업 현황까지 한번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고려대역 인근으로 보시면 고려대와 또 고대병원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국방연구원, 무슨 산림연구원 등등 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연구시설과 또 교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지구 단위 계획에 관련한 내용도 있으니까 제가 임장을 하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고려대역사에서 3번 출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려대역 3번 출구나 4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 고려대역 청년주택인 리스트 아남이라는 큰 신축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리스트 아남의 좌측에 있는 골목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1차 역세권, 여기에 바로 연접해 있는 역세권 시프트 추진구역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구역을 골목골목 설명을 영상으로 송출해 드리겠지만 해당 지역은 지하철역과 바로 연접해 있으면서 평지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 일대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장 시세를 리딩하는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구역 내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골목골목 임장 영상을 잠깐 송출을 해드리고 구역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구역의 현황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역세권 시프트라는 정비 사업이 사업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지역이 왜 이렇게 제한적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역세권 시프트라는 것이 사실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주거정비형 재개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역세권 인근의 노후주거 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후도를 유지하고 있는 역세권의 주거지역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희소가치가 있고 또 그만큼 사업성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좋겠는데요. 그만큼 역세권은 개별적인 개발 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후도 요건도 일반 정비 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노후도 요건을 보게 되면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60% 이상이면 되는데요. 비율로만 따지면 사실 신속통합기획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이니만큼 개별적인 개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60%라는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도 현재 서울시에 많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런 기준을 넘어서는 약 70%에 가까운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과소필지 비율 또한 150제곱미터 미만의 과소필지의 비율이 40% 이상 돼야 되는데 해당 지역은 75% 가까이 되는 과소필지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충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년 이내에 신축된 건물이 15%가 넘는 가로는 구역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역계를 정형화해서 가기가 좀 어려운 정비사업이 됐습니다. 다만 이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가로구역이 없다는 점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여건을 잘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세권 시프트라는 정비사업의 정비 요건도 까다롭지만은 동의 여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전검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50% 이상 필요하고, 그 50% 동의율 중에서도 국동유지를 제외하고 40% 이상의 토지 면적을 소유한 자들이 50% 이상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 요건 또한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이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이런 필지들 같은 경우에는 67%,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운영 기준이 개정되고 나서 이런 요건을 모두 맞출 수 있는 구역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전 검토가 들어가고 행위 제한 고시만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7부 능선, 8부 능선을 넘어서 정비 사업이 앞으로는 잘 진행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제기동 고려대 역세권의 정비사업 여건과
또 역세권 시프트의 법정 요건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고려대 역세권 시프트의 구역 현황은 이렇습니다. 약 16,600제곱미터의 면적에서 진행되는 역세권 시프트 정비 사업이고요. 조합원은 약 380명 정도 현재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위에서 자료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그 자료도 또 송부해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상 건립 세대 수는 761세대입니다. 사실 건립 세대 수가 조금 더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려대 역세권은 고려대와 고려대 병원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국방연구원 등등 교육기관과 연구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 일대가 의료, 바이오, R&D 특별 계획구역으로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고려대 역세권이 비중심지 역세권으로서 상한 용적률이 500%가 현재 한계라는 점인데, 이런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더불어서 이 동북선이 또 개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비중심지 역세권이 또 중심지 역세권, 지구중심이나 지역중심 역세권으로 이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비사업이 차차 진행이 되면서 또 추진이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은 충분히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해당 이 제기동은 사실 동대문구 청량리 인근에 위치를 해 있죠. 청량리 역사가 밟고 있는 하나의 행정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인근으로는 상당히 정비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기 4구역, 6구역 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청량리 6, 7, 8구역도 사업 시행 인가 이후가 되겠죠.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하이루체라고 하는 아파트가 현재 26년도 4월 달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속통합기획도 2차 후보지로서 종암동 이미 선정이 돼 있어서 정비 사업이 이 일대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 시프트 또한 상당히 개발 압력이 높고 동의서도 빠르게 진구가 됐다. 모든 동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9월 말,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 사전 검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비 사업을 투자하는 게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정비 사업지들이 후보지로 선정되거나 또 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피를 주고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직시하시고 초기 재개발 단계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큰 리스크 없이 조금 시간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인근으로 정비사업지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이 아파트로 준공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놓고 보신다면 제가 이 시계 방향으로 아파트 금액대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아파트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신축 아파트, 특히나 대단지 혹은 대단지에 준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고려대역을 기준으로 반경 2km 내외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고려대역 북쪽으로 보시면 기름뉴타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센터피스라든지 클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15억에서 15억 중반대를 호가하고 있고요. 이런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실거래가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문희경 뉴타운까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라그란데 같은 경우가 12억에서 13억 정도 호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청량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청량리 L65라든지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또 해링턴 플레이스까지 상당히 초고층의 랜드마크인 주상복합 아파트들인데요. 이런 아파트들이 벌써 실거래가도 18억 이상 찍혔고 18억에서 한 20억 정도까지 현재는 호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청량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청량리가 리딩하는 시세를 따라서 이 고려대 역세권 인근의 아파트 가격들도 좀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탑신리 뉴타운을 빼먹을 수 없겠죠. 탑신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입주가 10년 이상 된 단지들이 많고 또 크래시티나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가장 대장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미 14억 이상 최근 실거래가도 찍혔을 뿐만 아니라 호가도 14억 중반대, 고층 같은 경우에는 15억까지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10억 밑으로도 또 호가가 나온 적이 있는 이런 단지들인데 1년
만에 많은 회복과 또 상승을 이뤄냈고 실질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용두동 레미안 엘리니티인데요. 사실 이 고대역에서 가장 가까운 좀 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보면은 1층이 1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 세대가 있고요. 1층을 제외하고는 15억 중반대부터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동뿐만 아니라 지금 고려대역 남쪽으로 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없고 개발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이 일대가 향후에 전부 다 신축 아파트들이 준공되고 주거지역으로서 또 주거벨트로서의 역할을 할 때 시세가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고려대역을 기준으로 9시 방향 서쪽으로 조금 가게 되면은 보문동이 있습니다. 보문 리슈빌하우트라는 신축 아파트는 대단지는 아닙니다. 다만 좀 이 고려대역 세권의 여건과 비슷한 게 바로 역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이 지역과 마찬가지로 평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대단지 보문 자이 아파트도 있는데 보문 자이 아파트가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리슈빌과는 조금 시세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리슈빌은 아직까지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호가를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84타입 기준으로는 14억 중반에서 15억 정도의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인근으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비 사업과 또 이 인근에 들어서 있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이 제기동 고려대 역세권의 35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만 해도 15억에서 17억 사이의 시세를 산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정비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10년 뒤가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상황을 감안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동북선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인근의 정비 사업들이 호재로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동북권 대개조, 강북 대개조라는 이런 서울시의 큰 개발 계획과 더불어서 많은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는 제가 이 정문청과 또 구역 사이에 있는 도로를 걸으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중개범위 박빌딩에서 매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진행을 했었고 21일 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8월달과 마찬가지로 지역을 중점적으로 브리핑 해드리는 세미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영상과 같은 내용으로 블로그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게시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역의 노후도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를 또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